요즘 시장을 보면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하나 느껴집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에 차갑기만 했던 미국 주요 은행들, 이들이 이제 서서히, 아니 확실하게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BNY 멜론, JP 모건, BOA, 시티까지. 이런 이름들은 원래 크립토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곳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 2년 사이 이들이 내부 시스템에서부터 블록체인 기반 금융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걸 대놓고 선언하지는 않지만 움직임은 감출 수 없죠.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고객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하는 구조를 테스트하고 설계하고, 일부는 이미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안 하면 뒤처진다는 현실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토큰화가 실제 비용을 줄이고 결제 속도를 바꾸고 자금 흐름 자체를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한가운데 우리의 리플이 있습니다. 리플이 올해 공격적으로 M&A를 진행한 이유도 똑같습니다. 단순 송금 회사가 아니라 기업과 은행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의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 트레저리 인수, 이건 기업 재무시장 수조 달러 규모죠. 여기를 통째로 블록체인 위로 올리려는 움직임입니다. 리플이 지금 은행 라이선스까지 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을 대체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 은행들과 같은 테이블로 올라가겠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불편해하는 은행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협력자였던 플레이어가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럼 암호화폐의 규제 환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CFTC는 정부가 감독하는 첫 번째 암호화폐 파생 플랫폼을 승인했고, FTX 같은 붕괴를 막기 위한 규제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흥미롭습니다.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 국민의 온쇼어 암호화폐 투자는 강하게 막습니다. 국가가 돈의 흐름을 완전히 쥐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규제 명확성 법안, 아직 통과 일정은 없지만 기관들은 이미 언젠가 명확해질 것을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거시경제로 돌려보죠. 연준은 양적 긴축을 사실상 끝냈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확실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앞지르기 시작하는 구간과 겹칩니다. 2019년이 그랬죠. 이번엔 리플이 그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거래소에 남아있는 리플 공급이 최근 몇 주 동안 크게 줄어들었고, 유통량이 줄면 가격 탄력성은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만약 시장이 지금처럼 약하게 흘러간다면 당장 큰 금액을 넣기보다는 6에서 12개월짜리 DCA 전략, 이게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설계되는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느려 터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방향을 바꾸면 절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 금융시장의 에고죠. 리플의 확장, 기관들의 토큰화 전략, 그리고 유동성 사이클의 변화까지. 이 모든 건 결국 같은 메시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은 지금 블록체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그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자산을 선택하고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의 결과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2025년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역대급 불장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예상대로 미국이 그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시장은 끝없는 불장이 지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판 브로맨스의 시즌 아웃이었죠.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두 사람은 정말 환상의 듀오였습니다. 머스크는 2024년 대선에서 약 2억 8천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3,92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트럼프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돈만 준 게 아니라 직접 펜실베이니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선거운동까지 도왔죠. 그래서 트럼프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위해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히고 연방정부 개혁 작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틀어져 버린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핵심은 바로 돈 문제였어요. 갈등의 핵심은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법안이었습니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명명한 이 감세 법안을 머스크가 보기엔 완전 말도 안 되는 돈 낭비였거든요. 머스크는 이 법안은 10년간 2.4조에서 5조 달러의 적자를 만들어낼 괴물 같은 법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에게 전화하세요. 미국을 파산시키는 건 안 됩니다. 법안을 폐기하세요. 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이 확 받아버렸죠. 바로 반응을 보이면서 머스크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하면
미국이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머스크는 물러나지 않았죠. 역겨운 혐오물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이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머스크가 트럼프 탄핵을 지지하는 게시물에 동의 의사를 밝히고 심지어 트럼프가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언급됐다는 폭탄 발언까지 하게 된 겁니다.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거죠. 이 갈등이 시장에 미친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6월 5일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테슬라 주가 14.3% 폭락하면서 한화로 약 206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도지코인도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고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부정적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금융 쓰나미 수준이죠. 그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힌 듯 보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공개 선언한 겁니다. 심지어 머스크가 민주당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 홧김에 테슬라 모델 S를 팔아버리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그냥 주차 위치만 바꿀게 라고 바꿔 말했다는 겁니다. 역시 비즈니스맨다운 현실적 판단이었달까요?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자 암호화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머스크가 빠진 지금 트럼프만의 암호화폐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트럼프 수혜 암호화폐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디파이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디파이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1년 새 60% 성장하면서 총 예치금이 벌써 6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고 SEC는 크립토 2.0을 발표하면서 크립토 태스크포스 부서를 신설했죠. 암호화폐와 손을 잡고 가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디파이를 정책에 담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흥미로운 움직임을 확인했는데요. 이 가족들이 원하는 진짜 목표가 궁금하시죠? 단순히 코인 하나 사들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 일종의 크립토뱅크, 가상자산 은행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트럼프 가족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까지 출시했다는 사실인데요. 최근 바이낸스에 아부다비 국부펀드 MGX가 한화로 약 2조 7천억 원 투자했고 이 거래를 트럼프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월드리버티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했다는 거죠. 이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사상 최대 단일 투자로 기록됐고 트럼프의 확실한 방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또 트럼프 가족들을 주목해 봐야겠죠. 지금 트럼프 가족들이 사들인 코인 목록을 보시면 이미 기사화된 코인들, 이더리움, 체인링크, 트론 등을 포함한 디파이 인프라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을 모으고 있는데요. 트럼프 패밀리들이 모으고 있는 코인 중에서 수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 지갑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묘하게 교집합되는 암호화폐가 있어서 집요하게 파봤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 SEC에 찍혀서 하락했던 미국 기업의 코인이었는데 최근 웹3와 디파이에 엄청난 자금 투입되면서 큰 성장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취임 후 SEC의 디파이 규제 항소 철회 발표로 급반등이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아시겠죠? 트럼프 가족이 돈 냄새를 맡고 직접 사들이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도 쉽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2기 출범 후 가상화폐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50% 가까이 급등한 거 아시죠?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이걸로 본인의 이득까지 챙기려는 비즈니스맨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얻은 수익이 거의 8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이게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분야는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머스크 없이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 잡음 없이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최근 미국 대형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가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디파이에 투자하셔야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암호화폐 정책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최근 시장 횡보 때문에 지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이 노력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정말 중요하죠. 쉽게 말해서 같은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코인의 가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시장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리플 600%
상승은 기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죠. 도지 380% 상승도 머스크 팬들이 동시에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전 세계가 주목했기 때문이고요. 이게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겠죠. 주식은 실적, 암호화폐는 사람들의 관심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 성장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 소통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 중에서 정말 이 정보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께만 공유 드립니다.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고요. 차례대로 확인되시면 절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